집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을 완전히 삼켜버리고 탈출할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없습니다. 싱크홀은 물이 지하 암층을 침식할 때 발생합니다. 싱크홀은 갑자기 또는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경고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싱크홀은 또한 땅 밑에서 유독가스를 방출하여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큰 선박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공해상에서 침몰합니다. 그 이유는 종종 수중 화산이 비활동 중에도 만들어내는 공기방울 때문입니다. 이 활발한 마그마 공장은 수중 2600m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화산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육지 화산처럼 폭발해서 파괴적인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과 해류가 험해지면 9m 높이의 얼음벽 전체를 육지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발휘합니다. 해빙이 시작되었으나 완전히 녹지 않은 때인 초봄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얼음 쓰나미의 파괴력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마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1854년의 어느 화창한 여름 저녁, 미국 선박 슈팅스타가 인도네시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앞에 바다가 하얗게 변했어요. 신비로운 바다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어공주 묘기였을까요? 선원들은 그것을 우유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얀 빛은 수족에 빛나는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생합니다. 강력한 폭풍과 사이클론은 바다를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거품이 해안으로 이동하면 마을 전체를 채웁니다. 다행히도 거품이 있는 폭풍은 매우 드물어요. 무해 보이지만 재산을 파괴하고 홍수를 일으키고 생명을 앗아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서운 바다뱀을 육지로 싣고 옵니다. 산불은 배고픈 불꽃으로 거대한 지역으로 삽시간에 퍼집니다. 산불의 속도는 시속 22km에 달할 수 있고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가 될 수 있어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호흡 문제를 야기시키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첨단 기술도 산불을 예측할 수는 없고 통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다나킬 사막은 기온이 종종 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마치 딴 세상 같은 이곳에는 염소와 황과 같은 유독가스를 내뿜는 많은 활화산과 간헐천이 있습니다. 밝은 초록색, 형광 파란색과 노란색 물은 마그마에 의해 데워진 빗물과 바닷물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지각판이 충돌할 때 강력한 에너지의 파도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진이 발생하는 방식이고, 지진은 지구에서 가장 흔하고 파괴적인 자연현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매년 수천 건의 지진이 발생하는데 쓰나미, 산사태, 화재, 기근 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 우리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브 사막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백 킬로미터 뻗어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모래에 있는 이 특이한 동그라미들은 요정의 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원의 지름은 폭이 2m에서 15m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원들이 모래 흰개미가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개미들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 구멍을 파고 모든 식물의 뿌리를 먹어치워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원형이 생겼다는 거죠. 다른 버전은 모든 것이 방사선 혹은 주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유독성 식물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번개가 하늘에서 치는 것은 아니에요. 화산성 번개라고 불리는 아주 드문 현상이 있습니다. 화산 번개가 치는 동안 번개는 하늘의 구름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산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사쿠라지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분출하고 검은 구름을 공중에 방출합니다. 이 구름 안에서 번개가 형성됩니다. 폭풍우가 칠 때 얼음 결정체가 서로 충돌하면서 전기를 만듭니다. 평범한 번개는 이렇게 생겨납니다. 더러운 뇌우가 치는 동안에는 얼음 결정 대신 화산재 입자들이 충돌합니다. 우리의 여행은 물 위로 계속됩니다. 배를 타고 해안에서 멀리 항해합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바다는 수정처럼 맑고 잔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뭐죠? 웅웅대는 소리가 들려요. 몇 초 안에
14m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바다 표면에서 나타납니다. 다행히도 우리 보트는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파도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갑자기 사라집니다. 우리는 방금 거대 파도의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표면의 해류가 강한 역풍과 충돌할 때 거대 파도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류와 한류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가 키네틱 뱀파이어리즘이라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 중에서 뱀파이어 파도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은 다음 한 방에 방출하죠. 이것은 파도의 충격력과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설명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보통 1년에 15mm 미만의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5년에서 7년마다 이곳에서 꽃들이 무작위로 피어납니다. 따뜻한 해양 온도가 육지에 더 많은 강수량을 만들어내는 엘니뇨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아타카마의 노란색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뒤덮입니다. 200종이 넘는 독특한 꽃들이 만발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사막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다시 호주로 돌아가서 뉴 사우스 웨일즈의 와가와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5월이고 다음 달부터 겨울이 시작되지만 기온이 쾌적하게 시원합니다. 잔디가 아직 푸르네요. 맑고 화창해요. 멀리 하얀 들판이 눈에 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거미줄로 뒤덮여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많은 거미들이 하는 벌루닝이라는 것입니다. 거미들은 나무나 전봇대 같은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가서 거미줄 줄기를 방출하는데요. 바람에 거미줄이 날리면 거미가 날아가게 됩니다. 많은 거미들,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동시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거미의 대량 이주와 악몽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 거미비가 그치면 땅은 거미줄로 뒤덮입니다. 들판, 나무, 울타리 등 주변의 모든 것이 뒤덮이죠. 불편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뜻 보기에 미국 미네소타주에 위치한 이 아름다운 폭포는 일반 폭포와 다름없어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폭포는 물줄기가 두 갈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줄기 중 하나는 또 다른 물, 즉 슈피리어 호수로 떨어지고 또 다른 물줄기는 땅 위에 거대한 자연 구덩이로 떨어집니다. 이 물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게 바로 신비한 부분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이 폭포에 오면 나무 막대기 등 여러 물건들을 사라지는 물속으로 떨어뜨려 보곤 하는데 던진 물건이 하류 쪽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폭포에 염료를 풀어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양의 탁구공을 떨어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학자들은 그 지역의 어떤 물에서도 염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물줄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물이 어디로든 흘러간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아마도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어디로든 다시 나오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악하려고 여전히 노력 중이랍니다. 여러분은 지구 안에서 마치 다른 행성처럼 자기만의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장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니라면 이제부터 믿어보세요. 루마니아 남동쪽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550만 년 동안이나 완전한 어둠에 막혀 있었답니다. 이 동굴은 학교를 지을 장소를 찾던 일꾼들에게 발견됐죠. 과학자들은 동굴로 가는 입구를 조심스럽게 파냈고 거기서 확실히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동굴 안쪽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를 뚫고 만들어진 길은 많은 터널을 지나가는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달걀 섞는 악취가 나는 유황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공기에 포함된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아주 해롭죠. 더 이상한 것은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33종의 생물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동굴은 지구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별에서도 무언가가 살 수 있을 거라고 귀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는지도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한 화산 폭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산 위로 불길한 밝은 섬광이 비추는 것이 보입니다. 생각만 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죠? 화산 번개 현상에 대한 설명은 하나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두 가지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고밀도 화산재 입자들이 땅 위,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서로 마찰할 때 생기는 정전기 때문입니다. 화산 번개의 다른 이유는 땅 위 높이 있는 성층권 근처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얼음 결정체가 강력한 충격을 방출하는 데 있습니다. 냉동 비행 접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가연성이 높고 불이 잘 붙는 메탄가스의 주머니들입니다. 물속에 갇혀서 환상적인 풍경과 놀라운 규칙성을 보여주죠. 캐나다 엘버타주 아브라함 호수와 같은 북부 호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들, 잎 및 식물이 물에 빠져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이러한 거품이 나타나죠. 이 박테리아들은 나중에 메탄가스를 분비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아름다움에 속지 마세요. 봄이 오면 얼음이 녹아 메탄 거품이 굉장히 놀라운 방식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구역에서 성냥에 불 붙이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메탄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가스라서 지구를 따뜻하게 합니다. 2010년 파키스탄에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일주일도 안 돼서 10년어치의 강우량으로 1,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휩쓸었죠.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무수한 건물은 완전히 망가지고 강둑은 터져버렸죠. 하지만 홍수의 여파로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곤충들이 땅 위에 피난처를 찾아다녀야 했고 거미들은 나무에 둥지를 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새 집을 두꺼운 거미줄로 고치처럼 고정시켰는데 멀리서도 보일 만큼 크죠. 솔직히 이 광경은 좀 오싹하네요. 이 나무들 속에 수천 마리의 거미가 숨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하게 파도를 타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파도가 갑자기 얼어붙는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소리지만 실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극 대륙에서 이 놀라운 얼어붙은 파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도는 얼음이 압축될 때 발생하며 이 끊임없이 계속 증가하는 압력은 공기 거품을 짜냅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색은 얼음이 녹고 다시 얼어붙은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카와이젠 화산은 평범한 용암 분출산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화산처럼 검은 연기와 붉은 용암을 생산하는 대신 이 별난 녀석은 푸른 불꽃과 전기를 띠는 푸른 용암을 방출합니다. 이 현상의 이유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황가스가 타는 듯한 공기와 상호작용하여 녹은 용암에 의해 점화되면 푸른색으로 타기 시작합니다. 불행히도 이 광경은 밤에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도 이 분화구 안에 있죠. 2018년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계에 있는 한 전설적인 폭포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렁찬 폭포의 위력에 감탄하기 위해 놀러온 관광객들은 얼어붙은 나야그라 폭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폭포 그 자체는 얼어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거대한 물을 얼리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나야가라 폭포로부터 생겨난 미세한 물방울들과 물 한 개가 세차게 쏟아지는 물 위에 얼음으로 된 층을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볼 때 폭포가 마치 얼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물은 실제로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음 밑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이 2018년 초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늪지를 방문했다면 여러분을 반겨 주었을 그 풍경을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가득하고 얼음으로 뒤덮인 연못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쉽죠? 그럼 이제 연못에서 튀어나와 있는 수십 개의 악어 주둥이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미동도 없이 얼음 속에 얼어붙어 있는 채로요. 그런 상상은 하는 것만으로도 무섭지만 이 동물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정상적으로 추운 날씨에서 생존하기 위한 악어의 아주 특별한 방법일 뿐입니다. 콧구멍을 물 위에 둠으로써 이 포식자들은 몸이 일종의 동면 상태일 때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은 악어들이 에너지 소모를 아끼고 따뜻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18년 8월 네바다 북부의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정말로 보기 드물고 기괴한 구름, 말발굽 모양의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게 하늘을 자주 관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거나 어리둥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말발굽 모양의 소용돌이 구름은 평평한 구름이 위로 상승 중인 따스한 공기 위를 지나갈 때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따스한 공기는 구름의 모양을 인상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이 회전하게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름은 아주 잠깐 동안만 지속되며 보통 몇 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한편으로는 이 구름의 모양을 파악하는 데에도 어쨌든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죠. 2018년 3월 19일 엘라베마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덩어리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얼음덩어리는 엘라베마의 악명 높은 우박이었는데 그 우박은 주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우박이 내리고 난 뒤 엘라베마는 가게 유리창이 깨지고 차 앞 유리가 깨지고 광고판이 부서지고 지붕에 구멍이 뚫리는 등 마치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철저히 파괴한 것 같았죠. 하지만 연구원들을 몹시 흥분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엘라바마주의 컬먼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우박이었습니다. 이 소프트볼 크기의 괴물 우박은 폭이 13cm가 넘었고 엘라바마주의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가 그 거대한 우박이 밑에 깔리지 않아서 기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상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겠죠. 정말입니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지역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에 사는 주민들은 잠에서 깼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눈으로 만든 두꺼운 담요를 발견했습니다.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 언덕을 뒤덮은 눈의 층이 충격적이게도 38c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가장 최근의 폭풍으로부터 발생한 강우와 결합하면서 비 대신에 눈이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피크닉을 폭풍우가 못 가게 하고 있다면 진정하시고 그 폭풍우가 카타툼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었던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반복되는 이 폭풍우는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위에서 발생하는데 이곳의 뇌우는 일반적인 뇌우보다 훨씬 더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은 최대 160일까지 지속되며 하루에 거의 300번의 번개를 발생시킵니다. 번개는 같은 장소에 두 번 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카타툼보는 그런 규칙 같은 건 모르나 봅니다. 적어도 폭풍 구름이 계속 같은 장소에 모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매년마다 말이죠. 북아메리카의 서해안, 태평양의 해저에는 섭입대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개의 지질 구조판이 만나 판 하나가 휘어져서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을 말해요. 캐스케디아 해구는 북캘리포니아에서부터 밴쿠버 섬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경우 해양 저평원이 북미 대륙 아래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게 되죠. 바닥은 매년 약 4cm씩 움직여요. 하지만 판의 윗부분은 고착되어 있고 이제 북미판이 압축되고 있죠. 압력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해제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진도 9의 지진 형태로 일어날 수 있죠. 이로 인해 해안이 2m 정도 가라앉을 수 있고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진이 차츰 약해지면서 2011년 일본을 강타했던 파도와 비슷한 쓰나미가 해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난 10,000년 동안 이 지역에 41번의 대규모 지진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마지막 진도 9의 진동은 1700년 1월에 발생했어요. 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50년 안에 진도 7.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37%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운 좋게도 지금까지 기록된 최악의 태양 플레어는 우리의 문명이 태양의 분노에 취약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어요. 이것은 캐링턴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1859년 9월에 일어났는데 현대기술의 발전이 있기 훨씬 이전이죠. 거대한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지구의 자체 보호 자기층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이것은 거대한 태양 폭풍을 일으켰어요. 이것은 하늘을 밝히는 강렬한 오로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예쁜 불빛과는 별도로 폭풍과 함께 찾아온 강력한 전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유럽과 북미를 모두 아우르는 전신통신 시스템이 다운되었던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고 끊긴 전원 공급 장치에서 으스스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었어요. 1989년에 또 다른 심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했어요.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캐나다 퀘벡에서 나타났죠. 전력망이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고 6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 없이 지내야 했어요.
태양 플레어는 종종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몇몇 과학자들은 또 다른 강력한 폭풍이 곧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더 빅원으로 이름 지었죠. 이런 식의 큰 태양 폭풍은 500년에 한 번 일어나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며칠, 몇 개월 또는 심지어 몇 년 동안 전 세계의 전기와 통신 시스템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